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투엘이 첼시에서 2경기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엘 감독 체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첼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투엘이 부임한 이후 2경기를 살펴보면 첼시는 울버햄튼전에서 78.9%, 벌리전에서는 71.1%라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첼시가 시도한 820번의 패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패스가 나온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보면 투엘 감독은 3-4-3 전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볼을 점유하는 데 중심이 되는 선수는 코바치치와 조르지뉴였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2경기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선수들이기도 한데요. 첼시는 기본적으로 두 선수를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서 삼각형의 형태를 연속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먼저 최후방에서는 수비라인과 만드는 삼각형, 그리고 그 앞에서는 윙백과 형성하는 삼각형, 마지막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만드는 삼각형까지 경기장 전체에 형성되는 삼각형의 전형에서 코바치치와 조르지뉴는 중심축의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첼시는 조르지뉴를 중심으로 삼각형의 전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팀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첼시는 경기 내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포지션을 확실하게 가져갔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전에서는 최전방의 에이브라임 대신 연계 플레이에 뛰어난 지루를 선발로 기용해서 볼을 전개할 때 지루가 살짝 내려와주고 전방에서도 볼을 점유할 수 있는 삼각형의 전형을 만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볼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지루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지루 덕분에 첼시는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을 점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연계 플레이가 부족한 에이브라임의 입지는 줄어들고 반면에 연계 플레이가 뛰어난 지루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움직임 때문인데요. 실제로 에이브라임은 선발로 나왔던 벌리전에서도 45분 만에 교체되면서 투엘 감독의 축구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좌우 측면을 활용하는 방법도 투엘 감독 체제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측면을 살펴보면 지에흐가 중앙에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오도이가 넓은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측면을 공략하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지에흐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상대팀 측면 수비수가 지에흐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측면에는 오도이가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마운트가 중앙으로 움직이는데 상대팀 측면 수비수가 마운트에게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오도이는 측면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도이가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는 바로 아스필리쿠에타입니다. 아스필리쿠에타는 3백을 형성하고 있다가 공격 상황이 되면 측면으로 치우쳐서 움직이는데요. 이때 아스필리쿠에타가 오도이의 뒤를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도이가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첼시가 볼을 전개하는 상황을 보면 최후방에는 리디거와 티아고 실바가 남아있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약간 측면으로 빠져있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가 측면으로 움직일 때 리디거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첼시는 최후방에 리디거와 실바가 위치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도 아스필리쿠에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상황에 따라 아스필리쿠에타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오도이와 함께 측면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상대 측면 수비수와 2대1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아스필리쿠에타까지 공격에 가담하면 완벽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아스필리쿠에타는 오도이를 수비적으로 도와주지만 공격적으로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오도이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아스필리쿠에타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측면으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 첼시의 첫 번째 득점도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오도이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데 이때 아스필리쿠에타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데요. 여기서 오도이가 아스필리쿠에타에게 볼을 넘겨줬고 아스필리쿠에타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오른쪽 측면과는 다르게 왼쪽 측면은 수비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만큼 리디거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보다 실바와 함께 중앙에 위치하면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츄렐 혹은 알론소가 오도이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측면 수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첼시의 왼쪽 풀백은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보다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르너 혹은 하베르츠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마운트와 지에흐처럼 플레이메이킹에 뛰어난 선수들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것과는 달리 베르너나 하베르츠처럼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 왼쪽에 배치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렐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데 이때 하베르치가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베르치의 활동 반경만 봐도 하베르치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려는 동선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볼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 하베르치는 선발로 출장했던 울버햄튼전에서 11.7km로 팀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였습니다. 또한 베르너나 하베르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가면 이때 왼쪽 측면 수비수는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알론소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서 공중볼을 경합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 만큼 왼쪽 풀백이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동선을 보여준다는 것은 알론소에게 굉장히 적합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베르너가 측면으로 움직일 때 알론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 첼시의 두 번째 득점도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플리식이 측면으로 빠져들어갈 때 알론소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알론소가 순간적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상대팀 수비수들이 알론소의 움직임을 놓쳤고 알론소가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울버햄튼전과 벌리전에서 보여준 최전방 공격수 3명의 조합도 경기마다 조금씩 다른 동선을 보여줬습니다. 울버햄튼전에서는 지루가 내려와서 볼을 받거나 지에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러나 벌리전에서는 에이브라임과 베르너가 투톱처럼 움직이고 그 밑에 마운트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형태로 공격이 진행되었고, 후반전에는 플리식이 에이브라임 대신 투입되면서 베르너와 플리식이 투톱을 형성하는 공격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전을 보면 지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지에우와 하베르츠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벌리전을 보면 마운트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고 전방에 베르너와 플리식이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엘 감독은 볼을 완벽하게 점유한 상태에서 다양한 공격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투엘 감독이 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만큼 공격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첼시는 두 경기에서 33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슈팅 횟수에 비해서 위협적인 장면이 자주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좀 더 세밀한 공격 작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투엘 감독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투엘 감독의 축구에서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전술 포인트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첼시는 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모든 선수들이 좁은 간격을 형성한 상태로 플레이했는데요. 이때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면 첼시는 선수들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첼시가 볼을 빼앗겼을 때 상대를 빠르게 둘러싸고 압박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첼시의 압박이 훌륭했던 점은 수비라인을 높게 올린 상태에서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팀에게 쉽사리 역습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울버햄튼전과 벌리전 두 경기를 합쳐서 첼시가 허용한 슈팅은 5개, 그리고 유효 슈팅은 단 1개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만큼 첼시의 전방 압박이 훌륭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첼시의 조직적이고 강한 전방 압박은 투엘 감독 체제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투엘 감독 체제에서 첼시가 보여준 전술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단 2경기를 치렀지만 2경기만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이나 강한 전방 압박처럼 투엘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축구 스타일을 명확하게 보여줬는데요. 과연 남은 시즌 동안 투엘 감독은 어떤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